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10월부터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권역에서 택배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 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녹사평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수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서울시가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기술에 대해 안전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실증 지원이 혁신 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남북협력추진단,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주요 현황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39개 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9월 3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 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업무 직접 고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설비와 폭발성 위험물 법정 선임 등에 있어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담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8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논의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장의 권한 침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유럽 사회에 가지고 있던 문화,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렇게 쌓아왔던 형식적, 제도적을 바로 가져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좀 더 토론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지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극심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을 해도 괜찮다는 노동이 있다고 우리 사회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의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사회는 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부산시 의회의 경우 재의결 후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시의 경우는 다음 회기인 제290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농축수산물 점검이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 보고에서 농축수산물 적격성 검사에 허점이 있다며 보다 꼼꼼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점검표가 하나로 갖고 지금 농축산물을 같이 다 점검을 하는 걸로 지금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축산물 다 유통기간이 틀린데 점검표 하나 갖고 모든 걸 이렇게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가락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 진행을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년 초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이렇게 상당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은 늘고 기간이 늘다 보면 또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1985년 문을 연 가락시장은
시설 노후로 2009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종전 7,493억보다 늘어난 1조 196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했고 공사 기간은 2027년까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모성보호의 개념이 모부성권 보장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이 개념을 서울시 자치법규에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들어 양성평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양성평등이 자리 잡고 성별을 떠나 모두 각자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양성평등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왜 중요한가요?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차별과 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성평등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이 인권이라든지 차별 문제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모성보호의 개념이 모부성권 보장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개념 전환의 취지와 문헌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성보호의 개념이 모부성권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저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어머니에게만 부여되었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까지 확장했다는 점, 그리고 돌봄을 책임뿐만이 아니라 권리로 접근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양성평등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도 성차별의 말과 행동을 쓰진 않는지 점검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은 2017년 기준 37%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평균 13.5%에 비해 3배나 가까운 수치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